엄마, 아빠, 날 한국으로 보내면 가출할 거예요. 여기 프랑스에서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끌려온 한 고위층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에 오자마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프랑스 유학생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후 이 학생이 자신의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한국 특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 발타자르르로 유명한 프랑스 외교관의 아들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갇히게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서울로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은 평범한 화요일 파리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방에서 빈둥거리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즈, 5분 뒤 가족회의다. 저는 투덜거렸어요. 가족회의라는 건 보통 나쁜 소식을 뜻하니까요. 발걸음이 무겁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에 도착하니 엄마랑 아빠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죠. 바즈, 아빠가 시작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외무부에서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단다.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어쩌면 우리가 런던이나 뉴욕으로 이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디로요? 저는 무심한 척 물어봤어요. 아빠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 한국이야.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한국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이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건 오직 왜 하필 한국이지? 였어요. 제 말은 아시아에 가야 한다면 왜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가 하는 거였죠. 그 나라들이 중요하잖아요. 한국은 그저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 친구들은요? 제가 질문했어요. 제 학교는요? 제 삶이 여기에 있는데요. 아빠는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바즈, 이건 우리 모두에게 멋진 기회야. 너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쏘아 붙였어요. 여기 친구들이 좋아요. 그리고 제 프랑스어는요?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엄마가 끼어들어 말했어요. 아가, 프랑스어를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생각을 해봐. 하지만 저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삶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게 좋았어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지금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만 해준다면 성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심지어 도망가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사실 도망칠 생각은 없었지만 그만큼 절박했거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결심을 굳혔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이삿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짜증이 났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찾을 때마다 더 화가 났어요. 저한텐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한국 음식? 이상했어요. 한국 역사? 지루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텅 빈 방에 앉아 상자들 사이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환송 파티를 열어줬지만 지금은 조용한 방에서 혼자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죠.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떠나 이해할 수도 관심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요. 핸드폰을 들어서 가장 친한 친구 피에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최악이야. 가기 싫어. 피에르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어쩌면 내가 좋아할지도 몰라. 저는 비웃었어요. 한국을 좋아한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은 마지막 짐을 싸고 눈물로 가득한 작별 인사로 가득 찼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공항에 있었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비행기 좌석에 낑겨 앉아 프랑스가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엄마는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읽으면서 절경사진들을 보고 감탄하고 있어요. 아빠는 노트북으로 아마도 외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순간이 두려워져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도 않고 김치를 먹고 싶지도 않아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학교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눈을 감고 이 모든 게 나쁜 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눈을 떠도 여전히 이 비행기 안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요. 승무원이 곧 서울에 착륙할 거라고 알리자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의 시작이에요. 한국, 제가 좋아하든 말든 가게 됐네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공항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이 저를 놀라게 했죠. 제가 상상했던 후진적인 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도 감동을 받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공항이 멋지면 뭐예요? 어차피 서양에 더 나은 디자인을 베낀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과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유리 표면이 반짝였고 광고판에는 제가 모르는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화려한 광고가 번쩍였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바삐 걸어가고 있었어요. 와, 정말 현대적이구나. 엄마가 감탄했어요. 저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파리나 뉴욕 같은 진짜 도시를 따라한 거지. 속으로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곳은 국제학교였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첫 수업에 들어가면서 고개를 높이 들었어요. 비록 한국에 억지로 오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전학 온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에서 온 발타자르 르루입니다. 모두 환영해주세요. 몇몇 학생들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저를 보고 겁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발타자르, 지우 옆자리에 앉으면 되겠구나. 선생님이 빈 책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느긋하게 걸어가서 거의 보지도 않은 채 한국인 소년 옆에 앉았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수줍고 어색한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죠. 안녕, 발타자르. 서울에 온 걸 환영해. 지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어?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어요. 그의 발음은 완벽했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친근한 태도였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어요. 응, 괜찮아. 저는 당황한 나머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짜증이 났어요. 지호는 계속해서 질문에 대답하며 역사, 과학, 심지어 프랑스 문학에 대한 지식까지 자랑했어요. 이 한국 아이가 어떻게 내 문화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지?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전 세계의 영향력에 대한 수업 토론 중 저는 지호를 눌러놓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이 어떤 곳인지는 다들 알고 있잖아.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물론 프랑스가 있지. 하지만 어떤 작은 나라들은 거의 주목도 못 받아. 예를 들어 한국이 중요한 일을 한 적이 있긴 해.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스스로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한국은 세계에 많은 중요한 기여를 했어.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야. 삼성이나 LG 들어봤어? 법과 K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지. 한국 음식도 점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수천 년에 걸쳐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야.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도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자신이 우월한 문화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밖 세상에 대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니 놀랍네. 교실은 웃음과 수근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웅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한국 아이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작은 목소리가 불편한 진실을 속삭였어요. 어쩌면 지호가 맞을지도 몰라.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의 우월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가장 끔찍한 것은 제가 세상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복도에서 지호가 다른 국제 학생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모두 지호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방금 자만심에 차서 스스로를 망신시킨 새로운 아이로 혼자 서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자신감에 금이 가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이곳과 이곳 사람들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이 갑자기 더 크고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모든 사람보다 우월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대신 제가 얼마나 작고 무지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학교 전체가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바즈르루, 원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초라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지호는 계속 수업 시간에 저를 앞지르면서 제가 답하지 못한 질문에 대답하고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예전처럼 멋진 척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냥 눈을 돌릴 뿐이었어요. 더 이상 제 연기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데 지호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호가 한국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독립을 위해 싸운 일과 끔찍한 전쟁 후에 나라를 재건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독립을 위해 싸웠고 끔찍한 전쟁 후에 어떻게 재건했는지를요. 무시하고 싶었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하고 그의 말을 듣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했어요. 지호가 말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국의 역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이 커졌어요. 한국의 고대 왕국들, 일본 통치하에서의 고난,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주요 경제국이 된 이야기를 읽었어요. 배울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국만의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전에 무시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디에나 있는 첨단 기술, 효율적인 대중교통, 오래된 사찰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어쩌면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문화와 성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비록 제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지호보다 내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계 문화를 주제로 한 토론을 발표했을 때 저는 제 기회를 노렸어요.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저는 프랑스가 세계에 기여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모았어요. 이제 드디어 지호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토론의 날이 왔고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호와 저는 맞섰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프랑스의 업적들, 우리 예술, 문학, 요리에 대해 나열했어요. 발표를 마칠 때쯤 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제 지호 차례였어요.
그는 먼저 프랑스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후 한국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 음악, 영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들까지요. 그는 한국이 다른 문화에 좋은 점을 가져와서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좋은 점들을 말하고 있었고 관중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신의 나라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 나라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프랑스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과거에 실수를 했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그 실수들로부터 배워서 더 나아지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사라지고 싶었어요. 지호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제 나라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지적했어요. 토론이 끝나고 사람들이 지호에게 박수를 치기 시작할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요. 저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판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못되게 굴었다는 사실이 가장 부끄러웠어요. 토론장을 떠날 때 저는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물론 창피했지만 그보다도 더 크게 느낀 것은 눈이 뜨였다는 거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똑똑하거나 우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에 온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진심으로 부끄러웠어요. 정말 크게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전체가 제 실수를 지켜봤잖아요. 지호랑 토론할 때요. 제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지호가 그 자리에서 제 잘못을 모두 앞에 밝혔죠. 이제는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고만 싶었어요. 며칠 동안 학교에서 거의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그때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제가 했던 모든 험담들,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잘난 척했던 순간들까지 생각할수록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죠.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눈이 멀고 고집스러웠던지요. 지호를 수업에서 볼 때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존경심이 들었어요. 지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달리 그는 자신의 지식을 남을 깎아내리는 데 쓰지 않았어요. 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처럼 계속 행동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가장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지호를 생각하면서 그가 결코 비열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을 떠올리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내일 저는 지호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제 고정관념 없이요. 잠이 들기 전 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꼈어요. 바로 설렘이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다음에 무엇을 배울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지호가 저를 비웃으면 어쩌지? 아니면 그냥 가버리면 어쩌지? 하지만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이렇게 끔찍한 기분을 느끼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방과 후에 지호가 사물함 앞에 있는 걸 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에게 다가가면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지호? 제 목소리가 작고 떨리게 들렸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지호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빈 교실로 갔어요. 나 사과하고 싶어. 제가 말을 꺼냈어요.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누구에게 사과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행동한 방식도 정말 나빴고 미안해. 지호는 한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는 저를 혼낼 것 같기도 했고 그냥 가버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다즈. 그 말 정말 고맙다. 다시 시작할래? 친구로 지내보는 건 어때?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간 것 같았어요. 그래.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 놀랍게도 지호가 주말에 저를 놀러 가자고 초대했어요. 진짜 서울을 보여줄게.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토요일, 지호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어요. 아름다운 정원과 정교한 디자인이 있는 고궁들을 방문했고, 맛있는 냄새와 활기찬 소리가 가득한 시장도 갔어요. 그리고 첨단 발명을 연구하는 몇몇 하이테크 기업들도 둘러봤어요. 우리가 간 곳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통과 혁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지호는 모든 것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혼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이야기들과 관습들을 설명해 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고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지호는 단순히 똑똑한 것만이 아니라 유머러스하고 친절했어요. 제가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그날 본 것들과 배운 것들을 생각하며 누워 있었어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고, 제 세상이 더 커진 느낌도 들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게 기대되었어요.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남을 판단하는 대신 듣고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을 가지자고요. 어디 출신이든지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하고 태어난 곳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자고요. 예전의 바지는 이제 없어졌어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돼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서울이 점점 집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지호에게 사과한 지 몇 주가 지났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이제 도시도 그리고 나 자신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 지호를 만나기 위해 동네 카페로 일찍 나섰어요. 그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팔며 나는 달콤한 냄새, 가게를 열며 상인들이 외치는 발랄한 안녕하세요 소리, 현대 건물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한옥 지붕의 우아한 곡선들까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이미 달고나 커피 2잔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엔 저런 말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냥 웃어넘기게 돼요. 미안. 앉으면서 말했어요. 오는 길에 이것저것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서울이 아름답더라고. 지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누구야? 바지 어디 갔어? 우리 둘 다 한바탕 웃었어요. 지호와 함께 웃는 것이 예전처럼 다투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호가 물었어요.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랑은 어떻게 지내? 잠시 생각했어요. 좀 나아진 것 같아. 더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 중이야.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뭐. 한숨을 쉬었어요. 전에 내가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어. 늘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이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만 했었지. 이제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하고 그들을 알아가니까 좋아.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 바즈, 넌 이렇게 안 까칠할 때도 꽤 괜찮아. 나는 일부러 기분 상한 척했지만 그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신 후 지호는 나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웅장한 대문을 지나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화려하게 채색된 건물들, 고요한 마당,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모든 것이 숨막히게 아름다웠어요. 왜 이제야 여기 온 건지 모르겠네. 머리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방에서 삐쳐 있었느라 바빴겠지? 나도 웃었어요. 그래, 뭐 그런 거지. 우리가 경복궁을 탐험하면서
지호는 이곳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과거에 대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졌어요. 나중에 우리는 근처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었어요. 지호는 빠르게 한국어로 주문을 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나는 색색의 요리들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다 뭐야? 내가 물었어요. 지호는 웃으며 한번 먹어봐 라고 했어요. 불고기 한 입을 먹고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봐? 내가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지. 지호가 말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친구랑 한국 음식을 먹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 태권도 연습에 갔어요. 최근에 클럽에 가입했는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연습 중에 다른 유학생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예전에 내가 했던 말들과 똑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서서 말했어요. 야, 그러지 마. 너희는 뭘 모르고 하는 말이잖아.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중 한 명인 타일러라는 미국인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한국에 신경 썼다고. 바즈? 내가 여기 싫어했던 거 아니었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틀렸던 거야. 알겠어? 한국은 정말 대단해. 여기에는 엄청난 역사와 문화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훌륭해. 어쩌면 너도 멍청한 농담이나 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알아보면 좋았을 거야.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건 아닌가 걱정돼서 지호를 쳐다봤는데 그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타일러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뭐야? 내가 현지인이라도 된 거야? 그들이 떠나고 나서 지호가 다가왔어요. 방금 좀 멋졌어. 바지. 난 쑥스러워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지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자, 그 발차기 다시 연습해보자. 훈련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멀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는지 기억났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내가 이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하지만 계속 탐험하고 성장하는 게 기대돼요. 한국은 나를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잠에 들기 전 나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서울에서의 또 다른 하루예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또 다른 기회.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될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너무 기대돼요. 학교의 문화 축제를 기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국에 관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밤을 새고 있었죠. 나, 바즈르루. 한때는 한국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생이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 전시물을 마지막으로 다듬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부스에는 한국의 명소, 겁스타들, 그리고 전통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작은 TV에서는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클립들이 재생되고 있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으로 만든 작품이었어요. 예전의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축제 당일 아침, 저는 일찍 학교에 도착해 부스를 설치했어요. 손이 약간 떨리더군요.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지호가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마침 지호가 제가 막 마무리할 즈음에 나타났어요. 그는 제 부스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바즈, 이거 대단하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발전했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지호. 너 없이는 못했을 거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육관을 채우기 시작하자 다시 긴장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문득 저를 일으켜
세우게 만드는 광경이 보였어요. 바로 부모님이 오셔서 자랑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축제는 전 세계의 색깔, 소리, 그리고 냄새로 가득한 소용돌이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질문에 답하고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배운 태권도 동작도 몇 가지 시범으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멋진 나라에 대해 알게 된 것을 공유하는 게 정말 기분 좋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후에 찾아왔죠. 제 프로젝트에 대해 연설을 해야 했거든요. 마이크 앞에 서면서 익숙한 얼굴들이 관중 속에 보였어요. 지호가 엄지손가락을 들어주고 있었고 부모님은 긴장한 듯 보이지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와 함께 한국을 비웃던 서양 친구들까지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문을 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여기 서서 한국의 멋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 하면 웃어넘겼을 거예요. 저는 오만했고 무지했고 솔직히 좀 재수 없었죠. 관중에서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한국에 오면서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한국은 몇 달 만에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 전쟁 이후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세계 문화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이어갔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배우고 변화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인내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 특히 제 친구 지호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지호의 눈이 놀란 듯 커졌어요. 그래, 친구라고 모두 앞에서 불렀으니까 받아들여야지.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마무리 지으며 말했어요. 여전히 실수도 하고 배울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한국 덕분에 저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그게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환호성까지 지르더라고요. 목이 메어오면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 후 축제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가와서 축하해주고 한국에 대해 질문하거나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정말 압도적이었지만 좋은 의미로 그랬어요. 정리하는 중에 지호가 저를 찾았어요.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 팔을 살짝 치며 말했어요. 너도 이제 괜찮은 한국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래도 괜찮은 세계 시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거면 충분해. 부스를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싫어서 발버둥을 쳤고 이곳이 인생 최악의 경험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최고의 경험이 되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국에 계속 머무를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여기서 배운 교훈들은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말이에요. 지호와 함께 학교를 나서면서 어떤 바보 같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을 때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돼요.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온 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유학생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